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 자신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경제 하나는 내가 똑 부러진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오늘도 TV 토론에서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묻습니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그냥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막 풀자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이 질문을 받고 상당히 아팠나 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답은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훈계하듯이 말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또 재차 묻자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 대통령이라더니 이재명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안철수의 과거 MB 아바타 발언을 연상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재명은 끝났다. 경제 대통령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보도가 어디 났습니까? 지금 현실을 윤석열 후보의 질문을 받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려다가 갑자기 본인이 맞는 겁니까? 아무튼 지금 기축통화국 발언이 SNS와 인터넷 공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한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안 했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무튼 무슨 장학 퀴즈 하듯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그렇게 박학다식하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곧 된다는 이런 발언은 정말 경제학과 대학생이 들어도 그냥 웃을 일입니다. 좀 창피합니다. 자, 이 적정 부채 비율을 놓고 질문 답변을 하던 이재명 후보가 정말 오늘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채를 얼마든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 그러면서 적정 국채 비율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이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고 아무튼 국가부담을 개인에게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딴소리를 하자 윤석열 후보가 또 묻습니다.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한다.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냐,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된다. 제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나?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GDP 몇 %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러자 이재명 후보 그 설명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인지를 좀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 이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기축통화국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국제적으로 기축통화국이라는 대접을 받는 나라는, 받는 화폐는 역시 미국의 US 달러, 그 다음에 유로화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의 엔화입니다. 자, 이 세 개가 지금 거의 이 외환시장에 나가면 기축통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몇 번째일까요? 가치별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저 밑에 15번째쯤 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가 난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저렇게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US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엔화 수준까지 곧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외화,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그 다음 캐나디 달러, 스위스 프랑, 중국 위안, 스웨덴 크로나, 멕시코 페소, 뉴질랜드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그 다음이 대한민국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곧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보도를 보고 한 겁니까? 지금 완전히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한국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의 전가폭은 18.8%.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뒤에 있는 일입니다. OECD 비기축 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다는 연구도 있다. 2019년에 이미 비기축 통화국 중 6위, 2026년에는 비기축 통화국 중 1위 예정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한테 꾸짖었습니다. 이 기축통화, 이 위험하다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다. 이렇게 빛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경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축통화국 발언, 이재명의 이 발언은 이재명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그 프레임을 스스로 없애버린 겁니다. 자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